네, 이제 그러면 우리 바로 여러분이 기대하고 기대하시는 우리 특별 강연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연사님은요, 우리 양동철 전국 귀농귀촌 중앙회 회장님의 특별 강연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한번 회장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귀농귀촌 중앙회장 양동철입니다.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 앞에서 이런 여러분들에게 어떤 강의를 한다는 것이 참 기분이 묘하기도 하고 설레네요. 왜냐하면 오프라인에서 여기 보면 쭉 해오다가 온라인상으로 하니까 저는 전문 강사도 아니고 또 교수도 아니고 어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먼저 귀농을 해서 10년 전에 귀농을 해서 하다 보니까는 귀농귀촌 군회장, 도회장, 중앙회장까지 현재 하게 돼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2010년에 귀농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10년째, 11년째 되고 있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귀농을 해보니까 꼭 이것만큼은 점검을 하고 짚고 넘어갔으면은 여러분들이 실패를 덜 할 수 있고 아니면은 빨리 여러분 안정적으로 정착할 것 같아서 제가 사례를 곁들여서 하다 보면 시간이 30분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이 아닌 짧은데 그래도 한번 함축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귀농귀촌 하면은 막연히 여러 꿈을 생각을 하고 또 할 겁니다. 현재 농업이란 것은 시시각각 변하는 현재 상황에서 옛날처럼 내가 농사나 지어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또 은퇴자가 들어와서 농촌을 인구를 채우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처럼 청년들이 돌아와서 시골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새로운 어떤 변화된 삶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 현재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시스템 자체가 저변 문화시설, 의료시설, 복지시설이 먼저 된 다음에 인프라가 구축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모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 인구 분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귀농을 꺼리거나 하지 않는 이유가 조회지에 있는 어떤 그런 혜택을 시골서는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또 그 부부 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이루려면은 어떤 여자들도 들어와야 되는데 여자들이 들어오려고 생각을 안 하는 게 그런 부분에서 어떤 문화 시설이 제대로 갖추지 않게 특히 학교 시설, 의료 시설 그런 부분에서 오늘은 제가 귀농 전에 꼭 점검을 해야 될 거 하고 귀농해서 정착 단계에서 이것만큼은 또 여러분들이 그 점검을 해서 하면은 그래도 어렵지 않을 거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보면 매스컴, 인터넷 모든 상황에서 각 지자체에서 보면은 귀농은 어떻게 해라, 귀농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은 수많은 것을 봐왔고 교과서처럼 했기 때문에 다 외웠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내가 오늘 아침에 비가 오니까 우산을 가져가라. 근데 우산 안 가져가죠. 왜? 내가 직접 비를 맞아야만이 우산을 가져가고 그때서야 부랴부랴 우산을 사는 것이 현재 우리들 현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2010년에 귀농을 할 때 저처럼 어떤 선배가 있었던 거 아니고 그때 우리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어떤 교육도 있었던 건 아니고 내가 스스로 어디를 가야 된가 어떻게 가야 된가 찾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저는 처음에 이제 귀농하기 전에 군생활 이제 대의로 예편을 하고 짧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광주광역시에서 이제 개인 사업을 하다가 나름대로 이제 가족의 건강 아니면 자연을 동경하고 또 직원들이 속썩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편하게 살아보고자 제2의 직업을 찾다 보니까 농사를 짓게 됐는데
그때 생각이 옳은 생각이었다고는 지금 생각을 안 해요. 왜? 좀 더 준비를 더 많이 하고 갔으면, 지금처럼 어떤 그 많은 매체가 있고 교육이 있고 선배들이 있었으면은 내가 10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걸 생각하니까 참 어려운, 참 지금 이제 48이라는 나이에 귀농을 해서 현재 지금 58이에요. 그럼 10년이라는 세월을 정말 황금기를 농촌에 가서 바쳤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 잘했다는 생각이 80% 돼요. 20%가 아직은 내가 부족하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 저는 지금 현재 전라남도 장성에서 블루베리하고 가물하고 있는데, 블루베리가 원래 제 전공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내가 귀농을 하고자 할 때는 우리 시골, 그러니까 제가 태어난 것이 완도인데 완도로 들어가고 싶었는데, 내가 그 귀농 기촌이 언급이 되고자 막 시작될 때는 시골로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고향에 있는 친척 형제들이 다 반대를 합니다. 그때 그 시절에는 내가 들어가면은 젊은 사람이 가면은 사업에서 망해서 들어왔다는 것이 보편적인 거고, 두 번째는 아내가 국구 반대를.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시댁 가면은 시금치도 싫어할 만큼 그 여자분들이 정말 시댁 싫어합니다. 집에 명절 새로 가면 내려가기 전 일주일 전부터 아파버리는 것이 여자들이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남편들은 그런 생각은 안 들죠. 근데 저도 어느 누구와 못지않게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 않고 광주 근방의 장성이라는 곳으로, 전혀 연고도 없고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도 가게 된 동기가 광주 그나마 도회지 근방이면은 어떤 시설, 문화시설이나 의료시설이나 금방 접할 수 있고, 하다못해 영화도 볼 수 있고, 또 술을 먹어도 가까이 먹을 수 있고, 또 내가 농산물을 수확했을 때 바로바로 배달을 해줄 수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운 이제 인근 위성도시로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처음에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아무도 모르는 데 가가지고 누구하고 얘기해야 될지, 그리고 땅을 덜컥 2,000평을 사놓고 집을 구해야 되는데 집을 못 구하는 거야. 그래서 걸어서 거의 10km 이상을 다 뒤집니다. 뒤진데 외지에서 들어오니까, 또 장성이 고향이 아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전혀 반응도 없고 누가 인정도 안 해주고 누가 관심도 안 가져요. 그래서 걷다가 보니까는 마치 집이 한 대 있어가지고 그걸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하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는 이만큼 큰 방이 붙어 있어요. 이 집에 침범한 사람은 불법 침입을 위해서 고발 조치하겠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그 형제간, 부모가 돌아가시고 형제간 5명이 있는데 형제간 5명이 쌈이 나서 큰 누나가 거기를 가려 했는데 큰 누나의 4명이 전부 다 자기들끼리 패가 벌어져가지고 4명의 동생들이 그 인정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법적으로 알아보니까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기 잘했어요. 그러면 들어갈 때부터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귀농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귀농 전에 꼭 점검해야 될 것은, 정신적으로는 부부간에, 가족간에 어떤 소통이 얼마나 됐는가,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내가 귀농을 해서 최소한 2, 3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자금이 있는가를 자기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시골 가면, 지자체를 가면은 모든 걸 주겠지. 여러분들 현재 지자체 가면은 정부에서 정책 자금이라고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3억이란 돈을 5년 거치 10년이란 그 자금으로 해서 2% 자금으로 해서 지원을 해줘요. 그럼 그 다음에 공짜가 아니죠. 근데 시골에 산 사람들은
정책 자금 그런 게 그게 공짜인 줄 알아요. 그리고 7,500만 원에 한 돈을 농가주택을 짓는데 그것도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예, 그걸 해주는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기서 오는 그 시골 사람들하고 귀농인들하고 갈등이 생겨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혜택 받아서 들어온 사람. 그렇기 때문에 먼저 부부간에 내가 시골로 들어간 이유가 가족의 건강, 자연이 좋아서 또 아니면은 정말로 머리가 도시에서 있을 때보다도 좀 시원하고 뭔가 편하게 살고 싶어서 들어가는데 가족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한다고 생각했을 땐 거기에서 오는 갈등이 엄청 심합니다. 그리고 심하게는 내 주위에서 보면은 먼저 내려왔다가 결국은 이혼하는 사례가 거의 많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역귀농을 합니다. 회귀를 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남편이든 와이프든 서로가 소통이 돼야 하고 아니면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또 여자가 좋아서 들어가면은 부부싸움이 덜합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보면은 도회지에서 어떤 좋은 생활을 하고 아니면 그렇게 혜택을 받다가 시골 내려오면은 전학으로 와야 되고 참 지금 우리 시골에서 제가 나이가 가장 어려요. 58 그러면 저도 어린 편인데 그런 애들이 와서 어디 적응을 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부간에 아니면 가족간에 소통을 하려면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여행 가는 기분으로 와이프를 아들을 딸들을 데리고 시골 내려가지고 여행도 가는 데 가서 겪어보고 같이 해보고 또 먼저 간 선배들 얘기도 들어보고 또 이장님들하고 얘기해서 자꾸 거기에다가 적응을 시키고 안심이 됐을 때 그렇게 했을 때 내려간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근데 그것 안 하고 나부터 내가 따라와라 그러면은 결국은 그 불씨가 계속 따라가고 내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정책 자금 지원 자금만으로 해서는 정말로 못 살아요. 도시에 있을 때는 봉급을 받든 사업을 하든 매달 돈이 나오잖아요. 근데 시골에서는 저 같은 경우 블루베리를 하면은 6월달 7월달만 돈이 나오고 나머지 10개월은 놀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 그리고 과일을 심었을 때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뒤에 수확을 해요. 거기에 들어온 돈이 도시에서보다 돈은 더 들어가요. 사반자로 호미 한 자루 살 때 사기 시작하면은 돈이 그렇게 들어가는데 도시에서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몸만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금을 확보하지를 않고 정부에서 주는 돈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정말로 힘든 생활이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쉽게 생각을 했는데 6년째부터 만약에 3억 7,500만 원을 내가 다 융자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융자예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3,750만 원을 갚아야 돼요. 여러분들 현실이에요. 375만 원도 못 벌어요. 처음에는. 그러면은 3,750만 원을 못 갚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돌려막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정책의 일을 가고 막 해도 사람들은 농림축산식품부 가서 얘기를 하고 도에 가서 이렇게 하면 그 사람 공무원들은 관심을 안 가져요.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먼저 귀농해서 초창기에 있는 우리 귀농 세대들은 그렇지 않는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은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기존에 있던 뭐 적금 그런 것을 다행히 해야갈 수 있어가지고 유지를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는 그 사람이 거기서 오는 불안감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그 어쩔 때 그런 적 있죠. 잠을 잘 때 나
뛰어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그 다음날 아침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들어갈 필요도 없고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지자체에서 어떤 것이 지원이 되고 어떤 작물이 많이 나오고 어떤 것들이 거기에 풍부하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가야 돼요. 내가 장성으로 갔을 때 장성에서 많이 나오는 것, 장성의 기운 같은 것이 있는데 엉뚱한 작물을 한다거나 남들이 아무도 하지 않는 어떤 작물을 한다고 했을 때 나 혼자 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오는 힘든 것은, 그리고 누구하고 나하고 함께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자체가 정말 슬픈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부부간에 소통이 되고 갈등이 해소돼서 이렇게 보면 원만한 사람이라면은 와이프가 와서 아들이 와서 옆에서 제잘거려주면 힘이 들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끌고 와서 아니면 내가 가작해서 왔으면 그거 관심 없어요. 그러면은 당신이 했던 일이기 때문에 당신이 저질렀기 때문에 당신이 책임지라고 해요. 그러면은 지금 그런 거 생각 안 들죠? 그 비 오는 날 비 맞으면서 미친놈처럼 막 소리 지르고 그냥 울면서 할 때도 있어요. 저도 그래 봤으니까. 그러면 괜한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나서 아버지를 불러봐야 그것은 뭐 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명심해 두시고, 그 다음에는 그 지역 사회가 갖고 있는 문화나 풍습, 또 마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미리 좀 알고 가야 돼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들어가서 이 마을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전혀 다른 생각으로 그 사람도 어울리지 못했을 때는 결국은 거기서 살지 못하고 나와요. 그래서 귀농존에 꼭 그것만큼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들어간다 하면은 절반의 이상은 정착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10년간 쭉 생활해서 보니까 저도 이게 부족했기 때문에, 이게 없었기 때문에 와이프하고 그 어떤 갈등이 지금까지도 완전히 없어지질 않고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제가 군 장교 예편했다고 했죠. 예. 그러면은 군대에 있었던 장교 시절처럼 무조건 날 따르라고 뜨고, 그래서 지금도 웃으면서 우리 와이프한테 물어보면 왜 당신은 나하고 날 따라왔냐, 그러니까는 당신하고 이혼 안 하려고 따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본인이 경제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구나. 근데 그래서 내가 농사 지으면서 현재 성공을 했냐? 이게 아까 80%는 얘기했다고 하죠. 성공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성공도 있고 경제적인 성공도 있어요. 근데 정신적으로 이제 편안하게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어느 지역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면서 생활을 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또 거기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저는 귀농을 해가지고 처음에 요즘 같으면은, 옛날에는 여기 이제 그 연세 드신 어르신도 계시지만은 면에 들어와서 주소 이전을 할 때 마을 이장의 도장을 맡았죠. 예. 근데 지금은 그냥 면에서 신고를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마을 이장이나 노인 회장님이나 그분들하고 부딪힐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은 저 젊은 놈이 들어와서 굉장히 싸가지 없는 놈이구나. 그런 것이 한번 머릿속에 박혀버리면 그것을 해소하는 데 엄청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그것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은 아무리 인심이 좋은 마을이라 해도 외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왔을 때는 경계를 하고 마음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마을에서 내가 먼저 가서 인사를 해야 되고, 내가 먼저 가는데, 여러분들은 사회에서 내가 정말 그 안정된 직장 성공을 해서, 아니면 젊은 사람 대학 나와서 갔기 때문에 거기를 가면은 그 사람들 무시를 하죠. 역으로 우리가 잘못된 게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몸빼를 입고 그 인사를 했을 때 그 사람을 깔보는 것이 우리들 몸속에 박혀 있어요. 왜?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관존여비 사상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을 공동체로서 마을 공동체 구성원이 되려고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야 돼요. 자, 강아지를 키우신 분들 계시죠? 그러면은 강아지는 누구를 가장 좋아합니까? 밥을 준 사람이 1번이죠. 그러면은 내가 사회에서 어떤 직책을 갖고 어떤 직업을 가졌고 어떻게 했던 간에 그 마을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거기서 가장 낮은 사람으로 생각을 항상 낮게 인사를 하면서 거기서 어울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 사람들하고 함께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를 무시를 하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서 잘못 끼어버리니까 잘못돼 버리니까는 같이 합쳐질 수가 없어요. 요즘은 젊은 청년들이 자기 고향으로 많이 돌아간 이유가 귀농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부모 형제가 계신 곳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나는 몸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농사, 농기구 어떤 모든 것을 안 사도 되잖아요. 근데 전혀 모르는 것을 나처럼 들어간다. 그러면은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되면 그 사람보다 훨씬 능자죠.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 내가 처음 들어갔을 때 이제 웃긴 얘기를 한번 할까요? 제가 전혀 누구를 모르기 때문에 뒤에 텃밭을 갈아야 돼요. 300평 정도. 근데 당연히 노타리를 쳐서 다 친 다음에 두둑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근데 저는 전혀 모르는 줄 알고 어떤 사람들 그 양반한테 내가 부탁을 했는데 풀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흙만 싸줘요. 그래도 내가 그 양반을 욕을 못합니다. 옆 사람한테. 왜? 시골 가면은 거의 그 자자유촌 내지는 그거잖아요. 집성촌이잖아요. 그러면은 다 사돈네 팔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욕을 못하고 그래서 그 돈은 돈대로 주고 또 다음에 다시 트랙터로 쳐서 돈을 이중으로 드린 적도 하다 있어요. 그게 왜? 그리고 나는 그 마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농사는 시기가 있는데 가장 늦은 시간에 가장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 농기구가 한가할 때 그때 나한테가 기회가 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농사는 정말 시기를 놓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니까는 저도 이제는 저도 이렇게 보면 우리 마을에 같은 일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아니더라고요. 왜? 나는 영원히 어쩔 때 지난주에 내가 그 생각을 해서 나는 영원히 여기 마을 아니면 이 면의 원주민처럼 될 수 없는 거구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느끼고. 왜? 실질적으로 좋은 땅 좋은 거 있을 때 자기들끼리 먼저 해결을 하고 나중에 정말 되지 않고 하지 못할 것을 나한테 넘어올 때 또 그리고 제가 이제 기농기촌 중앙회장하고 뭐 전라남도 연합회 기농기촌 도연합회를 회장을 하지만은 이런 감투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시골에 가 있으면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회장님 인정을 해요. 그런데 결국은 거기서는 뭘 나한테 주냐 하면은 부위원장 그런 붙자만 줘요. 그럼 자기들끼리 다 해놓고 나서 나는 의석수를 채우고 안 그러면 그 도장을 찍는데 사람만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우리는 외지인이 와서 이렇게 해서 같이 동화를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얼마나 처절하게 피나는 노력을 해야만 그 사람도 같이 있을 것인가.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 그 집 주위에 새 할머니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할머니 세 분이 지금 거의 90세가 다 됐어요. 근데 이제
한 분은 암으로 돌아가시고 한 분은 치매가 와가지고 이제 아예 못 알아보고 한 분만 계시는데 10년 전이니까 내가 들어왔을 때는 그 양반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근데 그나마 마음을 열어주려고 했던 것은 이제 오고 가면서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될 거라 싶어서 인사를 하고 이제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시골의 할머니들은 자기 방은 더러워도 그 밭은 깨끗해요.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잠이 많잖아요. 근데 그 양반은 아침잠이 없어요. 그러면 자고 일어나면은 밭이 깨끗해요. 자기들이 해줄 수 있는 거. 그러면 이제 저는 또 역으로 시장 갔다 오면은 국밥 사서 싸와서 같이 먹고 짜장면 사.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그 양반들하고 친해지다 보니까는 이제 그 양반들이 내 얘기를 한 겁니다. 아,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 전에는 인정하다가 그나마 많이 나를 많이 이해를 해주고 도와주더라고요. 그렇게 시골이 폐쇄적인 게 아니고 마음을 열기까지는 정말 힘든 세상이 시골이에요. 도시는 엘리베이터 왔다 갔다 하고 문 열고 대화가 없잖아요. 그리고 시골 같은 데는 문은 이렇게 아무 때나 문을 푹 열고 들어오고 그 인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어떻게, 그리고 또 마을 그 지역에 들어가면은 마을 발전 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곳은 배타적인 곳에는 또 마을에 자산이 많은 곳에는 내가 들어간데 발전 기금으로도 200만 원 이상을 요구한대. 그래요. 거기서 그러면은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들어갈 때 30만 원 드렸어요. 그러면 30만 원이 뭐랄까 내가 어디다 쓰는지는 그건 모르겠지만은 드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당연한 걸로 알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해가지고 그 지역 사회가 어떤 우리 시골 같은 경우는 박 씨하고 이 씨가 몇백 년 동안 같이 살아왔던 동네이기 때문에 박 씨가 이장을 하면은 이 씨가 이장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가운데서 정말 행동을 잘해야 돼요. 여기 가서 조금만 말 실수를 하면은 좋을 때는 괜찮은데 안 좋을 때는 자기들이 폐가 갈라져서 이렇게 보면은 같은 성씨가 돼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를 잘 파악해야 될 거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는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농촌에 내려간 이유가 뚜렷해야 돼요. 젊은 친구들은 지금 확고한 어떤 그 생각이 있어서 정확하지만은 우리처럼 이렇게 보면은 베이부머 이상한 사람들은 안 되면 가서 농사나 짓지. 그게 될 수 없는 것이 농업처럼 시시각각 변화하는 어떤 그런 사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한다고 해서 잘한 게 아니고 기후, 환경, 주변 여건이 도와줘야만이 농사가 잘 되죠. 올 같은 경우도 3월 달에는 엄청 더웠어요. 4월 3, 4, 5, 6일 때 늦서리가 왔어요. 그러면은 작물이라는 것은 날씨가 더우면 튀어나오려고 그러죠. 그러면 나와 있어서 이제 꽃이 피려고 할 때 그때 서리를 맞아버리면 망합니다. 그러면은 망한다는 것은 작물은 한 번 잘못되면 2, 3년 넘게 가요. 슈퍼가 잘못됐을 때는 다시 물건 채우면 돼요. 그런 게 현실이기 때문에 농업이 정말로 그 변화가, 옛날 같은 경우는 감자를 옛날에 보면 우리 시골 같은 데 보면은 그게 1년 겨울에 식량이기 때문에 안방에다 차지하고 고구마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고구마 한 박스 10kg는 못 사죠. 왜요? 한 봉지 3,000원, 5,000원짜리 사다 그때그때 해서 먹는 거. 그렇게 변화를 해야 되고, 지금 과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우리 제사상에 현재 지금 배, 사과, 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지금 젊은 친구들 안 먹죠. 귀찮죠. 크죠. 복잡하죠. 근데 지금 외국에서 들어온 과일들은
휴대하기 편하죠, 맛있죠, 여러분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 밀리는 겁니다. 지금 배 보세요. 지금 배 가선하신 분한테 내가 혼날지도 모르는데 거의 보면은 명절 때, 제사 때 아니면은 김장할 때 배가 사용하지 않으면은 잘 못 먹잖아요. 그나마 사과는 좀 낫고. 그래서 농업이 여러분들이 내가 내려가서 지금 어떠한 것도 보면은 내가 꼭 농사를 짓는 이유가 확실해야만이 여러분들이 버틸 수가 있고 그러지, 하다가 그냥 안 되면 그냥 가야지. 그러면은 그만큼 갔던 시간은 얼마나 아까울 거예요. 그래서 정착을 하면서 그런 어떤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거에 이어서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돼요. 작년 같은 경우 태풍, 올해 봄에 강풍, 시도 때서 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한번 그냥 홍수 지고 바람 불고 가면은 다시 해야 되잖아. 근데 그걸 울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견뎌내 그 어떤 게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다 보면은 그게 나한테 그 하나하나의 어떻게 보면 축적이 돼서 그런 게 된다 하면은 그게 큰 자산이 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겨내야 되고, 그 다음에 나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마을에서 일손 돕기 내지는 그것을 아니면 마을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돼요. 근데 안 하죠. 옛날에 우리 그 속담 있잖아요. 나가서 울력을 하면 3대가 빌어먹는다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을 일을 안 하려고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의 전통 양식이 얼마 전 둘에 아니면 이렇게 함께하는 계획, 그런 것들이 요즘은 변질이 돼가지고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이 많은데, 이번 코로나가 발생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발생하고 나서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라는 것을, 복지국가, 의료 복지국가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K-의료 방역 해가지고 하는데, 그 전에는 젊은 사람들이 이민을 가려고 하는데 지금은 역으로 안 가려고 그러죠. 왜? 그만큼 우리나라가 성장을 했고 그만큼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 나라니까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그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생활하면 되고, 여러분들은 귀농하신 분들은 애국자 같아요. 내가 독립운동을 해서 아니고 5.18 그 민중항쟁처럼 그런 것을 나가서 총칼 들고 아니면 이렇게 보면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은 인구가 소멸되는 지역에 가서 내가 그쪽 가서 활력을 불어넣고 내가 시골 가서 어떤 농업의 중요성을 알고 함께 한다는 것은 그건 애국자입니다. 우리 매스컴에 몇 년 안 있으면 소멸된다는 지자체 나오죠. 그러면 그 지자체 사람들 얼마나 불안할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앞으로 10년이 지나면은 땅이 엄청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시골 가면은 감밭 같은 감에 시세가 없으니까 그냥 하라기도 안 해요. 힘드니까. 그리고 수익이 없으니까 관절 다 나가버리고,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다 새로운 사업, 새로운 작물, 또 꼭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잖아요. 농업에 파생되는 어떤 그런 가공, 아니면 펜션업, 아니면 숙박업, 여러 종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젊은 사람들은 할 수 있냐? 젊기 때문에 과감하잖아요. 그리고 생각 자체가 발상의 전환이 빨라요. 저희처럼 나이가 먹어간 사람들은 이제 한번 꼬꾸라져 버리면 다시 이루어질 수 없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두려워요. 그리고 자꾸 꿈이 줄어들죠. 저도 한때는 꿈이 정말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자신감이 없어요. 그리고 자꾸 종교에 의지를 해야 되고, 자꾸 그 신앙에 의존하려는 어떤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꼭 그
난 종교는 없습니다, 사실. 근데 아침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그죠, 오늘도 하루 건강하게 좀 무탈하게 지내가끔 좀 그것 좀 해주라고. 왜? 그건 나약한 거잖아요. 우리 이 젊은 친구들은 엄마 아버지한테 그렇게 한 적 없잖아요. 저도 안 했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느 세월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58이란 나이가 되고, 옛날 같으면은 환갑하면은 뒷짐 지고 이제 죽을 때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시골에서 60세면은 청년이에요. 제가 우리 마을에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 없다고 했잖아요. 애들도 없어요. 현재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해두고, 여러분들 기능을 해서, 내가 그러면 이거 마무리 시간 다 했어요. 네. 내가 귀농인들과 귀농인들의 관계, 그리고 귀농과 공무원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릴 거 있어요. 같이 귀농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나의 적이 아니에요. 같은 동반자고 함께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시골 가면은 귀농한 사람끼리 헐뜯고, 귀농한 사람끼리 아주 그냥 그 사람이 적인 양 그렇게 절대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나는 정말로 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얄팍하게 배웠다고 해갖고 막 그 귀농인들은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 귀농인들은 쌈꾼, 그런 말이 아니고, 그 원주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이렇게 일련의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기는 안 그런다고 그런데 보면은 자기 원주부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농을 해서 귀농이라는 타이틀을 빨리, 귀농이라는 딱지를 빨리 끊고 원주민들과 그 함께 할 수 있고, 거기 면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어떻게 보면 도민으로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선구자적인, 선도자적인 역할을 하고, 여러 신지식을 배워서 리더하는 어떤 그런 시민이 되고 국민이 되고 해야 돼요. 그게 나는 그걸 부탁하고 싶어요. 제가 여기 연합뉴스 측에서 이제 보면은 말씀을 할 때 한 30분 가지고 뭐니 날 새서라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 그게 왜냐하면 저는 10년간 동안 아파봤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가슴이 닿지는 않겠지만은 저는 절박했고 절실하죠. 내 다음에 들어오는 후배들은 그런 것이 없어야겠다. 그런 일이 겪지 않아야겠다. 그리고 빨리 정착을 해서 안정되게 살아야겠다 생각을 하는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귀농귀촌 중앙에도 첫째 목표가 귀농 귀촌인들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를 하고 준비를, 그것이 목표입니다. 아무튼 짧은 시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도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내가 한두 분만 받고 마무리 질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손을 들어주시면 한두 분 정도만 질의응답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이 한 10년간의 또 귀농귀촌의 그 경험들을 정말 재미있게 또 깊게 얘기해 주셨는데,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우리 허심탄회하게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예.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저는 옥천군 귀농귀촌 연합회에서 나왔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그 회장님 네. 또 사무국장, 재무국장 해서 네. 이렇게 여러 명이 계속 사무실 나와서 네.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우리 운영비 문제가 네.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네. 그런 문제가 좀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그걸 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거 저도 진짜 그건 저도 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올라왔을 때도 제 사무총장님하고 둘이 개인적인 사비로 올라왔는데, 자, 그 제도적인 문제 같습니다. 귀농귀촌 중앙이라는 사단법인 단체가 생겼으면 모든 사람들은 저 단체는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하겠지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장벽에 침입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것이,
기존에 있는 단체들이 우리가 들어가면 다시 나눠 갖기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회를 또 이렇게 보면 이제 청와대 국회의원 간담회 뭐 전부 다 해도 공감을 하지만은 그렇게 해주지 않고 현재 지금 그 옥천군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그 귀농인들에서 봉사를 한 사람들은 여비 정도는 지급해줘야 한다 조례가 되는데 안 돼 있으면은 지자체장이 관심이 없으면 그걸 못 받습니다. 그게 저는 갈 때마다 안타까워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올라오신 분들 진짜 고생 많이 하시는 저 마찬가지예요. 새벽에 올라와서 이렇게 하고 또 내려가면은 또 집에 가서 일해야 돼. 근데 와서 우리가 가가지고 뭘 일당을 받거나 뭐 차비를 받거나 뭐 그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자체에서 도움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도움을 주면서 올라오면은 차비, 숙박비, 식비 정도는 해결해 준 데 있고 그렇지 않는 곳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것은 그 자체에서 옥천군에서 좀 해결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건 중앙 차원에서는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고 또 정치인들이 표를 보기 때문에 우리 시골에는 표 없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써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질문이 답이 좀 안 됐죠. 예. 예, 그 이제 왜 그러냐면 중앙 차원에서 네. 뭐 그 입법을 하시는 분들이 그 국회의원들 아니십니까? 예. 예,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우리 옥천 같은 경우는 옥천, 영동, 뭐 괴산, 뭐 보은 뭐 이런 쪽이 사실은 그 군 소멸 인구가 상당히 줄고 있는 뭐 군이 존재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군들이거든요. 소멸군입니다. 네. 근데 뭐 우리 옥천군 같은 경우는 우리 그 기농 기촌인 우리 연합회에서 네. 사단법인입니다. 뭐 연합회에서 나름대로 우리 개인 기름을 떼가면서 각 그 면회에도 우리가 참여를 하고 그 기농 기촌인들이 안정적인 그 정착을 위해서 상당히 우리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사무실 나와가지고 종이 하나까지 저희가 다 사 쓰고 있어요. A4 용지까지. 이런 열악한 그런 그 실정을 이 뭔가는 우리 회원들이 그래도 우리 저 옥천군 같은 경우는 한 600여 명 정도 됩니다. 회원들이.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회의에 참석하고 하시는 분들은 한 300명 정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이 활성화를 될 수 있도록 중앙의 차원에서 입법을 통해서든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기농기초인들이 뭔가 이렇게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도움을 하는 우리 적어도 사무실 운영비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되지 않나. 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또 짐을 더 얻고 가네요. 왜냐하면 제가 꾸준히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해준 군도 현재 있어요. 근데 이제 중앙회 차원에서 국회도 같이 다 돌아다녔을 때 대답을 합니다. 장관도 뵙고 대답을 하는데 그게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 내가 근데 아무튼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그 알고 있으니까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정책 협의회 아니면은 뭐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노력을 하고 자꾸 우리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그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할게요. 그래서 아무튼 그게 아픈 가슴을 탁 찌르고 나니까 또 끝나갔는데 기분이 좀 그러네요. 그래서 아무튼 또 지금 우리 사회자님께서 자꾸 이렇게 마이크를 들었다 놨다 하는 그만하라는 소리 같은데 아무튼 짧은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감사하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한 것 자체가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양동철 전국 귀농귀촌 중앙회 회장님의 특별 강연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